자, 2주차 3교시는 섬세하게 칼을 사용하는 동영상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칼을 사용할 때 항상 칼 놀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어패류의 그 유통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은 어패류 유통 방법의 발달과 저장 기술로 개발로 인하여 산지에서 시장 또는 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매우 발전된 형태죠. 즉 신선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고 요리 목적과 가격, 고객의 취향, 메뉴의 형태,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재료를 구입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에 소개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어류의 공급 형태를 나열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는 주로 날 것으로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최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구입 방법입니다. 가격이 비싼 고급 요리나 재료의 특성상 살아있는 상태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리고 또 신선한 상태 두 번째로 좀 보면은 절대로 얼린 적이 없거나 어획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죽은 지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태의 어패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냉장 상태, 즉시 사용할 목적으로 죽이거나 살아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어패류를 얼음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를 유지하여 공급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냉동육 상태는 선상이나 그 해안 작업장에서 생선이 신선도를 유지할 상태에서 뼈 또는 지느러미, 아가미, 내장 등 그 부산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육질만을 급속 냉동시킨 상태로 공급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급속 냉동 상태는 급속 냉동 상태에서는 육질만을 따로 떼어 냉동시킨 것이 아니라 어패류 통째로 잡히는 즉시 또는 신선한 상태로 사후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급속 냉동을 시킨 어패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냉동 상태, 냉동 상태 같은 경우는 그 급속 냉동 방식이지만 급속 냉동보다는 어패류의 그 질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하 18도 또는 그 이하에서 냉동시키는 상태입니다. 블럭 냉동 상태는 포획된 그 어패류를 물과 함께 냉동시키는 방법으로 냉동고에서 보관 시 마르는 것을 방지할 목적에서 어패류를 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정한 규격의 물과 함께 어패류를 냉동시키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선 손질법,
기본적인 생선 손질법은 요리를 위해서 구입되는 생선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곧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손질된 것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조리사가 직접적으로 손질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생선의 종류나 요리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또한 생선은 장시간 만지게 되면 손으로부터 열이 전달되어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선 손질법을 익혀둠으로써 단시간 내에 생선을 손질할 수 있는 지식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질 좋은 요리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 제거. 비닐 제거는 이 작업은 생선 껍질과 함께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하기 다양한 목적으로 껍질에 붙어 있는 비늘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인데, 생선의 비닐은 머리로부터 꼬리 쪽으로 결을 내면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늘을 제거할 때는 꼬리 쪽부터 머리 쪽으로 긋듯이 밀어주고, 먼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굵은 소금에 엄지손가락 끝에 묻힌 다음 꼬리 부분을 잡고 비닐 제거를 칼등이나 비닐 칼 등으로 긁어주면 됩니다. 이때 힘을 너무 가하면 육질에 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나, 가볍게 동작을 반복하고 한쪽이 마무리되면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 다음 생선에 붙어있는 비늘을 찬물로 씻어 주면은 비닐 제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산물 제거 같은 경우는 비늘을 제거한 생선을 도마에 안정감 있게 놓은 다음 아가미와 옆지느러미 밑으로 칼끝을 이용하여 머리를 제거한 후 내장을 모두 빼내는 것이죠. 흐르는 찬물에 내장 부위에 남아있는 핏기와 다른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 다음 날카로운 가위나 칼을 이용하여 꼬리 쪽부터 지느러미를 잘라내고, 꼬리 지느러미도 잘라내면 부산물 제거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어 및 송어 손질법에서는 연어나 송어와 같이 둥근형 생선을 손질할 때는 요리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을 달리해야 하겠지만, 필렛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작업 순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을 도모에 안정감 있게 놓은 다음 비닐 제거로 꼬리부터 머리 쪽 긁어가며 비늘을 제거한 흐르는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주고, 두 번째는 아가미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지느러미를 따라서 양쪽으로
칼질을 넣고 이때 등뼈까지 칼집을 넣고 등뼈를 잘라내지는 않고 따라서 머리 그대로 붙여 있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생선의 방향을 돌려 머리에서 꼬리까지 등 지느러미를 비켜서 비는 칼질을 넣어준 다음 돌려서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이때 육질 낭비를 막기 위해서 등 지느러미 뼈를 따라 그 칼질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칼을 완전히 가로질러 넣은 다음은 생선 옆 부분을 잡고 꼬리 쪽으로 칼을 밀듯이 등뼈를 따라 내려가고, 이때 칼을 통하여 등뼈 옆으로 있는 잔뼈를 잘라낸 나간 느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완전하게 필렛이 떨어져지면 껍질이 도마 쪽으로 향하게 놓고 내장 싸고 있던 갈비뼈에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여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또 강어나 가재미류 작업은 강어나 그 가재미와 같은 납작한 생선은 네 쪽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네 쪽 중에서도 윗부분은 아래쪽 그것에 비하여 조금 작지만, 따라서 이쪽 두 개가 아래쪽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러한 그 생선 필렛을 껍질과 함께 조리할 목적이면 필렛을 뜨기 전에 비늘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고 껍질을 제거하고 사용할 목적이면 굳이 사전 비늘 제거 작업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선을 검은 부분이 위로 오도록 도마 위에 놓은 다음 옆줄을 따라 머리부터 꼬리까지 칼집을 넣어줍니다. 아가미 옆에 작은 지느러미를 중심으로 상하 칼집을 넣어 분리하고, 중앙뼈를 따라서 옆 지느러미 쪽으로 필렛을 접히면서 칼로 잘라줍니다. 생선을 돌려놓고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도 필렛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도보솔 껍질 제거 작업 같은 경우는 도보솔은 톡톡하게도 그 껍질을 단 한 번에 작업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가재미류나 그 비슷한 종류의 생선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껍질을 제거하며 육질에 손상이 가는데 반하여 도보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재미류는 필렛 작업하고 껍질을 벗기는 반면 도보솔 껍질을 벗긴 다음 필렛 작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꼬리 부분 살점에 칼로 작게 껍질을 벌린 다음 깨끗한 젖은 타올로 껍질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은 후 한 손으로 꼬리를 잡고 껍질을 손으로 머리 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껍질을 단단하게 한 장으로 벗길 수가 있겠죠. 잔뼈도 제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잔뼈 제거하는 거는 둥근 그 생선의 그 필렛 작업을 끝나면 옆줄을 따라서 잔뼈가 남아 있게 되는데, 이러한 잔뼈는 생선의 육질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둥근 그 생선의 잔뼈는 머리 부분부터 꼬리의 약 3분의 2 선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핀세트나 작은 집게를 이용하여 약간 돌출된 그 뼈를 잡고 머리 쪽으로 당기면 육질이 부서지는 것을 막고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갑각류 손질법은 갑각류의 그 기본적인 손질은 단단한 껍질 속에 존재하는 그 육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요리에 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껍질이 단단하고 그 형태가 일정하지 않을수록 난이도가 높지만 몇 가지 방법을 터득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새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새우는 껍질은 벗기되 꼬리는 그대로 붙이는 것이 요리의 애간을 좋게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첫 번째는 껍질 벗기기. 꼬리를 잡고 꼬리 가까운 옆 껍질을 배 쪽으로부터 등 방향으로 돌리듯 벗겨주면 됩니다. 두 번째, 내장 제거는 껍질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그 대나무 꽂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꼬리 쪽을 먼저 절단한 다음 중앙 부분을 찔러 제거하면 되고, 껍질을 벗긴 경우 등은 살짝 그 칼집을 넣고 흐르는 물에 내장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나비 모양으로 가르기는 최종 손질법으로 구부러진 것을 펴기 위하여 그 배 쪽에 이 내지 3번 정도 칼집을 넣어 등 쪽을 따라 칼집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재 같은 경우는 바닷가재는 그 삶아서 껍질을 까는 경우와 날것으로 작업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그 날것으로 손질할 때 아메리칸 바닷가재는 배 쪽으로 칼집을 넣어 길이로 그 머리에서 꼬리까지 2등분을 하고, 호주 또는 뉴질랜드산 라스타는 등 쪽으로 칼집을 넣어 길이를 2등분 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일단 2등분 된 바닷가재는 내장 부분을 제거하고 육질 부분만을 남겨두고,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칼은 단단하고 근 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크기가 작은 칼은 다칠 위험성이 높습니다. 삶아서 껍질을 제거할 때에는 먼저 부용이나 야채를 넣은 국물에 그 바닷가재의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삶아준 다음 집게발과 꼬리 부분으로 나누어 껍질을 제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얇게 바른 칼등이나 그 망치를 이용하여 살짝 두드려서 껍질만 금이 가고 살집 부분은 부서지지 않도록 꼬리 부분은 가위를 사용하여 꼬리 안쪽에 비교적 자르기 쉬운 쪽을 선택하여 양쪽으로 자른 다음 살을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개류 손질법에서는 살아있는 조개류를 껍질을 여는 작업은 보기에는 매우 간단한 것 같으나 반복적인 연습이 요구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조개류는 껍질을 열기 전에 껍질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든가 아니면 소금물에 담가서 해감을 시킨다든가 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조개류 껍질을 열기 위한 전용 칼을 사용하면 보다 용이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보관하게 되면 껍질이 느슨하게 되어 보다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조개류의 그 껍질을 열 때는 깨끗한 타월 속에 감싸줌으로써 손을 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끄러짐을 방지해 줍니다. 칼은 껍질과 껍질 사이의 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어 껍질과 껍질을 연결하고 있는 근육을 갈라준 다음 비틀어 껍질을 열고 육질 밑으로 칼을 넣어 살집을 떼어 내면 되고, 이때 칼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굴도 조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나 굴은 껍질의 형태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앞부분보다는 뒤쪽 접합 부분의 틈을 만들어 껍질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밖에도 홍합은 미리 껍질을 열거나 사용하기보다는 그 껍질 그대로 요리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먼저 소를 사용하여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밖으로 나와 있을 흠집을 작은 집게나 손으로 떼어내고 사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주차 3교시는 마치겠습니다.